이더리움 ETF가 승인 난 거니까 이거는 이더리움이 호재잖아요. 이게 되게 호재인 건 맞는데, 물론 비트코인도 ETF가 승인되고 나서 좀 빠지긴 했지만 이더리움의 조정은 너무 과하다. 요런 이유들 때문에 제 생각에 그냥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게 투자의 올바른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 이더리움이 뭐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빠지는 모습이 이더리움이 좀 되게 좀 세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랑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올랐다가 다소 조정받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그런 느낌인데,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하락이 너무 깊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이 하락이 다가 아니었죠, 사실. 요때 하락한 것도 해도 너무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이 여기서 하락한 거는 이거는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임펄스를 깨트린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하기보다는 비트코인 투자가 차라리 맘 편하고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시장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저처럼 두려움을 좀 느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요 차트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나타내는 차트거든요. 비트코인 분의 이더리움. 그러니까 만약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덜 올랐다는 뜻이에요.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때 정점을 찍었네요. 요때가 2021년 말 정도 됐네요. 거의 고점이죠. 크립토 고점. 그 다음에 계속 빠지다가 대략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작년에 한 9월, 10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상승이 시작됐잖아요. 이땐 쭉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얼마나 가치 있냐,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더리움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퍼포먼스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뭐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뭐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좀 이더가 힘이 없다, 이더가 뭐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걸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가 매수 찬스로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싸졌으니까 쌀 때 사야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더리움 가격 좋다고 생각하고 막 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네, 저가 매수 찬스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이 정말 좋은데 하나도 손상된 게 없는데 가격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가 된 건지, 그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거를 좀 보시면 이게 최고점 대비해서 ATH가 올타임 하인데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 몇 퍼센트 빠졌나,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뭐 최고점하고 1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이,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3월달이죠. 한 73,000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가격이 요때는 아까였으니까 아까 한 64K 정도 됐죠. 뭐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요 정도 빠진 거다. 트론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솔라나는 최고점이 한 260? 뭐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략 한 150, 160? 뭐 그 정도 되죠. 이게 썼을 때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한 150 정도 됐는데 대략적인 거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되니까요. 솔라나는 지금 한 150 정도, 요 정도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최고점이 이번 시즌에는 4,100달러 조금 안 되고요. 역사상 최고점, 올타임 하이는 역사상 최고점이니까 한 4868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한 2,500달러 정도 되죠. 거의 반밖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최고점 대비해서 64%가 떨어져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비트코인이나 솔라나에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뭐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거나 하지는 않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이렇게 많이 못 오른 거 사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 저가 매수가 좋은 것 같다 하시면 이더리움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나는 펀더멘털이 좋고 모멘텀이 센 코인에 투자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은 뭐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같은 거, 여기 뭐 트론도 나오는데 뭐 요런 거 투자를 하는 게 뭐 좋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저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뭐 이럴 때만 써요.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뭐 이더리움 보낸다.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뭐 바이낸스나 비트겟, 바이비트 뭐 이런 OKX 같은 해외 거래소로 바로 보낸다. 요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더리움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때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보내지만, 해외 거래소끼리 보낼 때는 저도 항상 레이어 2를 쓰거든요. 수수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더리움이 레이어 2 때문에 수수료를 다들 아끼고 싶으니까 굳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안 보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수수료가 뭐 한 8,000원 된다. 뭐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얘는 수수료가 뭐 한 1,000원 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얘는 비쌀 때 뭐 몇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뭐 한 3만 원, 4만 원 뭐 이렇게 수수료가 비싼데, 그때도 얘는 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뭐 심할 때는 뭐 공짜일 때도 있고 뭐 몇십 원일 때도 있고 수수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옵티미즘도 있고 뭐 매틱을 레이어 2라고 하긴 약간 애매한 것 같고, 아비트럼도 있고요. 뭐 스타크넷 뭐 요런 레이어 2들이 있는데, 베이스 쪽 체인도 있는 것 같고 레이어 2. 하여튼 뭐 요렇게 레이어 2들이 많아요. 얘네들이 수수료도 싸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때문에 막상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많이 써야지 이더리움 소각을 많이 시키거든요. 소각을 많이 시켜야 이더리움이 개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면 이더리움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제 소각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양을 못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저번에 기사에서 보니까 올해만 늘어난 것만 해도 한 50만 개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3월인가 4월부터 늘어난 양이 덴쿤 업데이트 이후로 늘어난 게 한 50만 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더리움 50만 개. 예전에는 점차 줄어들었어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디플레이션 자산이라고 해서 울트라 사운드 머니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저스틴 본스라는 이분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레이어 2가 이더리움을 도와주는 녀석이 아니라 레이어 2가 거의 뭐 기생충 같은 녀석이다. 레이어 2가 이더리움의 생명을 빨아들이는 거다. 드라큘라 같은 존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해결이 아예 안 돼요. 만약에 레이어 2가 없다고 치면 이더리움은 너무 비싸고 너무 느려서 아무도 안 쓰는 그런 블록체인이 됐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뭐 저는 모르겠는데, 뭐 똑똑한 분들이시니까 해결이 되긴 되겠죠. 네, 그래서 요런 이유들 때문에 제 생각에 그냥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게 이게 투자의 올바른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펀더멘털 하나도 안 흔들리고 계속해서 울트라 사운드 머니였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자산이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자산의 지위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소각량이 새로 인플레이션을 늘어나는 약, 뭐 스테이킹만 해도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소각량이 생산량보다 점점 더 늘어나는 양보다 더 많아서 개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그러면 지금 싸니까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매년 올해만 해도 뭐 거의 한 100만 개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 100만 개. 물론 요 정도 숫자면은 뭐 1년에 0.5% 정도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전체에 있어서. 이 정도 늘어나니까 많은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건가? 이더리움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커뮤니티 선점효과 뭐 이런 거는 뭐 여전하죠. 그런 게 되게 좋은 건 맞는데 저는 좀 뭐 주식 투자도 하니까 이게 자사주 소각이 좀 되면은 좋은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동안은 엄청나게 좋은 자산이었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막 40만 개씩 플러스가 되는 상태에서 매년 하면 한 100만 개 이렇게 플러스 되는 상태에서 과연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가치가 많았나? 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도 늘어납니다. 채굴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년에 늘어나는 양이 한 1.8% 정도, 그 정도 됩니다. 4년 후에는 한 0.4% 정도 되겠죠. 그 또 4년 후에는 0.2% 정도 될 거고, 비트코인은 나중에 한 10년, 20년만 지나도 늘어나는 양이 거의 없어질 거거든요. 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 가면은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오히려 늘어나는 양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우려가 있죠. 그런 우려가 있다. 그 점이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을 최저가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되게 좋은 자산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좀 ETF가 승인되고 나서 오히려 좀 가격도 좀 많이 빠지고 사실 그냥 이성적으로 차갑게만 생각을 해보면 이더리움 ETF가 승인 난 거니까 이거는 이더리움이 호재잖아요. 나중에 주식시장 통해서도 이더리움 쪽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호재인 건 맞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스테이킹도 좀 빠졌고 우리가 쓰는 이더리움 그 자체 그대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물론 비트코인도 ETF가 승인되고 나서 좀 빠지긴 했지만 이더리움의 조정은 이걸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때 이렇게 엄청 크게 올랐죠. 그러니까 ETF 승인 소식 때문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럼 ETF 승인이 되기 전에 되게 불쌍한 상태였잖아요. 이때보다도 지금 더 불쌍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걸로는 지금 충분히 많이 불쌍한 상태이죠. 지금이 저가 매수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판단은 직접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만큼 그렇게 탄탄하고 단단하고 신뢰가 가는 그런 느낌은 그런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벨 듀로프는 아직은 계속 구금이 돼 있어요. 톤코인도 요즘에 좀 현란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8월 5일날 좀 경기 침체로 세계 경제가 망할 것 같은 때 그때 좀 많이 빠졌죠. 4.7달러까지 빠졌다가 갑자기 급등했어요. 그래서 한 7.2달러까지 와 톤코인 역시 힘 좋네 하고 감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벨 듀로프가 구속이 되는 바람에 확 빠졌죠. 이때 한 20% 빠졌고 지금도 천천히 조정받으면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좀 오르고 있는 거는 하락했으니까 그에 대한 반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톤코인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만약에 오너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섣부르게 저가 매수한다고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또 알트코인이잖아요. 톤코인이 그래봤자 알트코인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톤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긴 해요. 그 모든 투자의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 여기저기서 또 도는 이야기이긴 한데 프랑스 쪽에서 원래 기소가 내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파벨 듀로프도 프랑스 들어가면 잡히는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굳이 간 거죠.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잡혔는데 현지 법상 72시간인가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대요. 그래서 28일 20시까지는 구금이 될 수 있는 거죠. 28일 20시까지 앞으로 몇 시간 정도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4일 정도 이렇게 좀 묶어 놓을 수 있나 봐요. 여기는 오후 8시, 여기는 20시네요. 뭐 같은 시간입니다. 4일 정도 묶어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일이면은 96시간인데 96시간인가 봅니다. 96시간 후에는 석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면 구금이 연장되거나 구속 기소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이거예요. 혹시라도 파벨 듀로프가 이 상태에서 구속이 된다면 톤코인 시세는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위험한 상태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홀드 하셔도 되는데 굳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이 타임에 사는 거는 물론 아주 조금만 소액만 사보는 건 모르겠는데 좀 리스크가 충분히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소식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되게 많죠. 빨간색이 좀 많은데 약간 좀 빛 좋은 개살군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이제 거의 뭐 박빙이에요. 뭐 똑같았다가 뭐 서로 한 1, 2% 차이 났다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어차피 해보는 거니까 이건 큰 의미 없는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런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폴리마켓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다시 트럼프가 해리스를 1%더 이렇게 올려가지고 앞서게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펜실베니아는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네, 요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스콘신도 좀 따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펜실베니아랑 위스콘신만 좀 집중 공략을 해줬으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번 대선 어떻게 될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라크 데이비스라는 이렇게 트위터에 글 자주 올리시고 유튜버신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좀 공감 가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달 내로 절대적으로 미친 게 온다. 크립토 시장에 어떤 게 이 절대적으로 미친 거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좀 들었습니다. 3주 내에 레이트가 컷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말하는 거죠. 3주 내죠. 네, 9월 18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와, 3주밖에 안 남았네. 우리 역사상 뭐 한 4년 만에, 4년 반이죠.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비트코인에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의 선거가 71일밖에 안 남았다. 뭐 이것도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돈은 풀 거니까 누구든 돈을 풀려고 하니까 이거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드 겟입니다. 쿠드겟.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될 수 있다. 11월에. 이제까지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에 억압받는 그런 상품이었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트럼프 형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쓴다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심지어 연설도 하고 하니까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최초의 크립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거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호재인지 잘 모르겠는데 바이낸스 전 CEO죠. 네, 자오장펑인데 CZ라고 많이 쓰거든요. 자오장펑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호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뭐 암호화폐 시장을 띄운다는 건가? 뭐 하여튼 기대감이 있나 봐요. 그리고 요것도 큰 호재예요. 요거는 뽀글이 머리 있잖아요. 샘 뱅크먼 프리드 FTX라는 거래소가 파산했죠. 근데 얘네가 파산하고서 원래 있던 코인들을 마구마구 팔아댔어요. 비트코인도 팔았고 이더리움도 팔았고 솔라나도 팔았고 갖고 있는 코인들을 다 팔았어요. 팔고서 캐시로 만들었습니다. 달러로. 그래서 얘네들은 파산한 다음에 마운트국수는 코인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매도의 압박을 오히려 높였는데 얘네들은 돈으로 줍니다. 달러로. 그럼 이 달러 중에 일부는 다시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나 연말 연초쯤에 이거를 다시 뿌리거든요.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160억 달러예요. 160억 달러.
빌리언이 뭐 10억이니까 160억 달러. 160억 달러면은 한 20조 되나요? 네, 엄청난 금액을 돈으로 줍니다. 대단하죠. 4분기에 돌려주긴 하는데 아마 4분기에 딱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면은 내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이 크립토 시장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언밴. 그러니까 금지한 거를 푼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언밴. 중국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러시아가 이쪽으로 다시 뭐 진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좀 긍정론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쪽 영상 컨텐츠 조회수도 뭐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구글 트렌드도 이렇게 반응이 좀 별로 없는 상태고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미친 시장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바나나 상승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되게 신경 써서 글을 좀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저도 네, 전적으로 다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 대선이 이제 코앞이잖아요. 누가 되든 돈을 풀게 될 것이고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크립토에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